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 직강 5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스코어 카드 관련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골프를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골프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골프는 다른 운동 대비 좀 클럽을 도구인 클럽을 많이 사용합니다. 14개, 최대 14개까지 쓸 수 있는데요. 예전에 룰이 정립이 되기 전에는 지금은 골프 클럽은 최대 14개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골프 클럽을 최대 30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우승했던 선수가 있어서 캐디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골프 클럽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수의 룰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 클럽이 어떻게 생겼고 각 구성 부분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프 클럽을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게 골프 클럽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샤프트, 여기는 한글로 쓰고 그립, 여기는 샤프트, 여기는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과 샤프트 그리고 헤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도구를 잡을 때 우리가 몸에서 가장 맨 마지막 부분은 장갑이에요. 골프는 장갑도 있는데, 남자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에 하나 끼고, 여자분들은 2개를 많이 끼기도 하는데요. 그립을 잡는 마지막 부분이 장갑이고, 또 클럽에서 우리의 몸과 접점이 되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로 이 부분을 그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그립을 어떻게 잡아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그립을 잡아라라고 이제 그리핑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그립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샤프트라고 하고, 이 부분을 클럽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립은 기본적으로는 그립의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대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립의 원을 그렸을 때 어떤 면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퍼터 그립은 좀 예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프트가 있는데요. 샤프트는 그립하고 그립하고 헤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샤프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 샤프트는 재질로 얘기를 드릴게요. 재질로는 2가지인데요. 스틸 샤프트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파이트 샤프트가 있고요. 스틸 샤프트는 방금 전에 이 샤프트가 스틸인데요. 약간 좀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마디 같은 것도 이렇게 있기도 해요. 이 스틸 샤프트는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제 쇠로 나왔을 때 샤프트고, 그래파이트는 탄소광이에요. 탄소랑 쇠랑 합금인데요. 이 탄소광의 특징은 이 낚싯대랑 이 그래파이트 성분이 같은데요. 아주 잘 휘고 또 그리고 가벼운데 실제는 좀 아주 강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파이트 샤프트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클럽을 아이언 같은 거 살 때, 아이언은 대부분 이제 그래파이트하고 스틸이 다 있는데요. 그래파이트가 스틸보다는 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이 탄소광 성질 때문에, 이 합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틸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좀 더 이게 재질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반짝반짝하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파스텔 톤 같이 반짝반짝한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 쉼의 정도에서도 이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낚싯대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잘 휘잖아요. 그래서 잘 휘는 성질이 있고, 스틸은 상대적으로 좀 덜 휩니다. 약간 좀 딱딱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스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스윙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이 스틸 샤프트를 쓰고요. 좀 더 스윙 스피드가 느린 사람들이 그래파이트 써요. 왜냐하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이 쉼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옵셋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으로 인해서 칠 때 땅 하고 치는 그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나 스윙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스틸 샤프트를 쓰고요. 뭐 초보자라든지 뭐 여성분들, 스윙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여성분들, 주니어, 뭐 초보자 이런 분들은 그래파이트로 시작을 해요. 마인드 골프도 그래파이트로 골프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스틸 샤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재질로 이렇게 좀 그 샤프트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샤프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그 어떠한 힘의 정도인 플렉서빌리티라고 해서 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플렉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유연함은 정도를 얘기하는데 보통 플렉스라고 얘기해요. 너 클럽 그 샤프트 플렉스 뭐니?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내가 뭐 클럽을 사러 갔을 때 플렉스 뭐로 주세요? 아니면 뭐 거기 일하시는 분이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게는 뭐 L, R, S, X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L은 레이디,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L. 그래서 이 샤프트에 보면은 L이라고 플렉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R, 레귤러. 보통 처음 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귤러 많이 하죠. 그 다음 스티프. 이쪽으로 갈수록 소프트하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요. 이 샤프트가 이쪽으로 올수록 딱딱하다, 하드하다 또는 뭐 스티프하다라고 얘기해요. 딱딱하다는 거죠. 그 스티프보다 더 딱딱한 거는 엑스트라 스티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엑스트라 스티프 쓰고요. 마인드 골프는 지금 스티프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레귤러로 시작했고 많은 여성분들이 뭐 레이디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소프트하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찰랑찰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좀 스윙 스피드가 떨어지시는 분들, 이쪽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그래야 힘도 덜하고 또 속도도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클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선수들은 이런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좀 이쪽으로 오는 경향들이 좀 많죠. 그래서 아마추어 남자 같은 경우는 레귤러로 시작을 해서 뭐 스티프, 엑스트라 스티프 또는 뭐 SR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점점 중간인 거죠. 뭐 스티프 레귤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전통적으로는 LRSX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자신의 클럽 그 샤프트에 이렇게 쭉 보면 되게 많은 글자들이 써 있어요. 뭐 샤프트의 종류도 써 있고 이런 플렉스도 써 있고 뭐 무게 뭐 60g,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63g에서 65g 뭐 이런 데 그런 무게 같은 것도 써 있고, 그래서 이 샤프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샤프트 이야기를, 재질하고 이런 그 스티프니스, 얼만큼 딱딱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인데요. 여기 맨 앞쪽에 있는 헤드. 헤드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 헤드에는 좀 명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좀 간같이 그렸네요. 이쪽을 좀 더 크게 그리죠.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그루브라고 얘기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전체를 헤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면, 헤드의 전체 면을 클럽 페이스, 면이죠. 얼굴. 클럽의 얼굴인 거고요. 이쪽을 토우 사이드라고 그래요. 발가락 쪽, 이쪽을 발꿈치 쪽, 힐 사이드. 그래서 내가 공을 쳤는데 공 자국이 이쪽에 많이 나 있어요. 그럼 이제 토우 사이드에 많이 났다고 하고, 이쪽에 샤프트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쪽에 공이 많이 맞으면, 사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힐 사이드에 훨씬 더 많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쉔크를 내죠. 이 대에 맞는 쉔크를 내는데, 그래서 이 힐 사이드에 맞았다, 뭐 토우 사이드에 맞았다, 그리고 클럽의 이 바닥, 그 땅하고 연결되는, 클럽을 땅에 놨을 때 이 연결되는 이 바닥, 이 면을 솔이라고 합니다. 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솔의 이쪽 방향인 거죠. 솔의 앞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해요. 리딩 엣지. 참고로 이제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리딩 엣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날로 쳤다고 하는, 타핑 칠 때 날로 쳤다고 하는 걸 보통 리딩 엣지로 많이 치게 되죠. 진짜 낮게 해서요. 진짜 멀리 가죠. 그린 주변에서 치면 아주 치명적인데.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은 호젤이라고 해요. 호젤. 그럼 대략적으로 클럽의 이 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했고, 실제 공이 제일 잘 맞아서 좋은 부분, 이 부분을 스윗 스팟이라고 합니다. 달콤한 스팟이라고 해서 그 품격 있는 시사 골프 이야기 네 번째 샷에서 그 골프들의 신장과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스윗 스팟 얘기를 했는데요. 달콤한 스팟이에요.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스윙 스팟, 잘못된 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스윗 스팟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럽 헤드에 대한 명칭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로프트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는 조금은 좀 물리,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로프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리고 이쪽을 90도라고 보는 게 로프트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누워져 있는지. 그래서 클럽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다. 그렇겠죠. 90도니까. 그럼 이 클럽, 누워져 있는 클럽의 로프트는 60도예요. 여기서부터 얼만큼 누워져 있는지.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지금 샘플로 가져온 이 클럽은 피칭 웨지인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클럽 페이스가 얼만큼 누워져 있는지. 그러면 이건 60도 아닌데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클럽은 지금 피칭 웨지인데, 피칭 웨지는 대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44도에서 48도 정도 돼요. 이게 피칭 웨지. 그러면 이만큼이 44도에서 48도예요. 회사마다 조금씩, 브랜드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만약 60도짜리 있고 44도에서 48도짜리 웨지가 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이버는 막 이렇게 서 있겠죠. 드라이버는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0.5도로 시작을 하고, 여자분들은 뭐 13도.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6도에서 뭐 7도, 뭐 8도 뭐 이런 거 써요. 훨씬 더 이렇게 요만큼 더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 0도는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공이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을 좀 이렇게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로프트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이 있냐면, 만약 60도짜리, 이걸 보통 로브 웨지라고 하는데, 이 로브 웨지로 치면 이 각의 직각 방향으로 공이 떠요. 맞은 면에. 그러면 60도짜리 치면 이렇게 높게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4도라고 하죠. 44도짜리 치면은 직각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공이 이렇게 떠요. 상대적으로 덜 높이 뜨겠지만 더 멀리 가요. 그 다음에 뭐 이 클럽으로 치게 되면 여기 직각 방향 이 방향이겠죠? 그럼 직각 방향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실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 포탄이 날아가는 그런 운동인데,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포트리스 있잖아요. 그 포트리스에서 각을 몇 도로 잡고 바람이 얼만큼 부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치면은 공이 어떻게 날아간다. 실제 여기서 그린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결정할 때 어디에 떨어뜨릴 것이냐를, 어떤 클럽으로 어떻게 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골프의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이고, 자신의 14개에 있는 클럽이 실제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해서 거리를, 여기가 만약에 150m다 그러면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150m면 5번 아이언으로 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치는. 그리고 또 10m 간격으로 140m는 그럼 6번 아이언. 뭐 이렇게 일정한 등 간격으로 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로프트의 역할이에요. 실제 근데 이 로프트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또 그 클럽 페이스의 그루브랑 이제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클럽의 이런 면에 그루브가 있잖아요. 이 그루브가 실제로 이러한 공을 떠서 그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그루브는 GROOVE, 이 그루브는 여기 자세히 보면은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요 면들이 실제 단면을 보면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의 역할이 뭐냐면 마찰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찰력을 왜 만들어주냐면,
우리가 공을 쳤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공이 딱 여기에 떨어진 다음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러가죠. 왜냐하면 이 공이 떨어졌을 때 이 힘은, 이 방향의 힘은 이 방향 힘 더하기 이 방향의 힘이에요. 만약에 공이 어떤 형태로 이상적으로 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졌다면 공은 여기 딱 쓰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힘이 없어. 이 방향의 힘밖에 없어서. 근데 어떤 형태로는 대각선으로 공이 떨어지잖아요. 맞바람이 부는 거 말고. 그럼 대각선으로 공이 떨어지면 이 방향의 힘이 요만큼, 이 방향의 힘이 요만큼 해서 이 방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의 힘을 줄여줘야, 이쪽 방향의 힘을 만들어줘야 공이 딱 거기 쓰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루브예요. 그루브는 공이 이렇게 맞을 때, 공을 이렇게 딱 칠 때 공이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 방향으로 회전해서 공이 이렇게 회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깎아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깎아치는 거죠. 그래서 이 깎아치는 게 딱 생겨야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 공이 여기서 날아갈 때 이렇게 회전해서 날아가서 이렇게 계속 회전해서 서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오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가는 힘하고 이쪽으로 가는 힘하고 상쇄가 돼야 공이 그 자리에 쓸 수 있죠. 심지어는 이 회전하는 힘이 훨씬 더 세지면 백스핀이라고 해서 공이 딱 섰다가 중계에서 본 적 있죠. 뒤로 쫙 오는. 그때는 이 방향으로 가는 힘보다 백스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때 만들어주는 백스핀은 이 그루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루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옛날 사람들, 요즘 사람들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빨래판 있잖아요. 이렇게 빨래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쭉 그루브가 있잖아요. 빨래판에도 그루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루브에 빨래감을 이렇게 쭉 많이 밀 때 마찰력이 있어야 때가 잘 없어지잖아요. 세제하고 이 빨래감하고. 그래서 이 그루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평평한 나무라든지 평평한 그냥 그 쇳덩어리라면은 밀 때 되게 힘들고 때가 잘 훨씬 덜 빠질 거예요. 그루브도 여기에 공이 이 면에 공이 최대한 이렇게 마찰력 있게끔 탁 맞아줘야 공이 회전을 충분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그루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골프는 실제 플레이 중에 샷을 할 때도 그루브를 한 샷 한 샷 하고 잘 닦아놓고, 물론 이제 캐디분들이 잘 정리해 주신 경우도 있고, 라운드 끝나고 그 다음 라운드 가기 전에 클럽도 좀 잘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뭐 미관상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퍼포먼스를 더 좋게 내기 위해서 이런 그루브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회전을 만들 때 어떨 때 회전이 제일 최고로 세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지면 이 회전이 훨씬 세요. 이 방향에서 회전을 만들면 가장 약하죠. 이거의 단편적인 예가 당구인데요. 당구는 이렇게 수평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회전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돌긴 하는데 실제 이 회전보다는 뭐 예술그루 치는 마세이 한다는 이렇게 위에서 빵 치는 그 회전이 훨씬 셉니다. 그만큼 우리가 골프를 칠 때 다운블로우로 쳐라, 하향 타격을 해라, 뭐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좀 더 이렇게 그 경사가 높게 이렇게 쓸어치는 거 말고 경사가 높게 쳐야 회전이 더 훨씬 많이 걸리고, 회전이 많이 걸려야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린에 공이 떨어진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공을 이렇게 쫙 날려서 딱 서서 여기서 멈추든 아니면 조금 가든 아니면 심지어 뭐 뒤로 오게 하든 하는 역할을 이 그루브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루브를 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신이 어떻게, 아무리 그루브가 좋아도 또 이 자신이 어떤 형태의 스윙을 하냐에 따라서 이 걸리는 스핀의 양이 달라요. 이 걸리는 스핀의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스크린 골프 많이 가잖아요. 그 스크린 골프에 가면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스크린 골프에 가면 각종 수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RPM이 나와요. RPM이 뭐냐면 레볼루션 퍼 미니트예요. MUNITES. 그래서 이 레볼루션 퍼 미닛이 뭐냐면 분당 회전수예요. 1분에 60초 동안 얼만큼 회전을 많이 하느냐예요. 이 RPM을 언제 보냐면요.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이쪽이 속도계 있죠? 속도계. 그 다음에 이쪽에 RPM이 있어요. 여기 곱하기 1000이라고 써 있고요.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7, 8, 9 뭐 이쪽 보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RPM이 굉장히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분당 막 9,000, 8,000이면 뭐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확 급가속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스크린 골프나 이런 각종 트랙맨이나 이런 측정 장치를 보면 백스핀이 몇 RPM이라고 나와요. 그럴 때 보통 아이언 번호 곱하기 1000 정도를 이상적인 RPM이라고 해요. 뭐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7000 정도의 RPM이 나오면 내가 공을 되게 잘 백스핀이 먹게끔 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번호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RPM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백스핀 양이 많은 거고, 백스핀 양이 많으면 실제 공이 떨어진 다음에 앞으로 가는 그 공의 힘을 줄여줄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다음에 스크린 골프나 어떤 측정 장치 가서 보셨을 때 이 RPM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클럽에 대한 구성과 그 각종 부분에 대한 명칭, 그리고 또 그 특히 이제 그루브의 중요성, 그리고 그루브가 왜 중요한지, 백스핀을 만들기 중요한데 백스핀은 어떻게 보는지, 실제 포물선 운동, 중력을 가지고 하는 포물선 운동인 골프에서 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라운드 가실 때 가급적이면 자신의 그런 그 클럽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클럽의 그 샤프트를 보고 자신의 그런 클럽의 종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클럽도 좀 닦아서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퍼포먼스에도 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자신의 클럽을 좀 소중하게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